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오늘 회의를 했죠. 3시에 시작했는데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혁신위가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죠.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씩 혁신위원을 또 최재형 위원장이 7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인데 자, 최 위원장의 추천 몫을 보면 삼선 조혜진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7, 80년대 젊은 피로 좀 수여를 했습니다. 30, 40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분들을 혁신위원회에 추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위원을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이 예. 일단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제 원칙주의자잖아요. 예. 일부러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수를 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말리기 굉장히 어려운 인사잖아요. 네. 뭐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리거나 어느 누구도 사실 타협하기 쉽지 않은 인물을 일부러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한 것이 아닐까. 뭐 대쪽 같다 뭐 이런 평을 들었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윤핵관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근데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할 때 네. 뭐 정진석 공천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인사들을 많이 공천했다고 하는 내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 때문에 정진석 의원하고 한바탕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안에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만한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는 흔드는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공을 또 줘야 되는, 네. 그러니까 평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털을 잡아왔던 사람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끊임없이 흔들어가면서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혁신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 흔드는 작업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내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이준석 대표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징계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네. 그 배경하고 같이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보수적 인사들이 저한테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서 연거푸 2번의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시 재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대표가 등장하고 뭔가 기존의 국민의힘 모습하고 다른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네. 지금 뭔가 다시 정권 잡고 선거 단 2년 남았다고 해서 다시 이준석을 흔들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원래 모습으로 그냥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도로 한나라당이다. 뭐 네, 이런 뭐 얘기죠. 그런 걱정들을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과연 어느 정도의 타협의 지점을 삼을 건지 예. 진짜로 이준석을 속아낼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으나 네. 그 갈등의 국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지금 집권한 지 2달도 안 되는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매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원구상도 못하는 데다가 민생이 위기고요. 물가도 뭐 지금 6%대 나오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환율도 흔들리고 이러다가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기보다는 집권 여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빠진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비판받을 부분이고 지지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위원장의 혁신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뭐 연말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재형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최재형 위원장은 뭐 이게 뭐 너무 길게 가는 것은 아무래도 동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도 대략 한 6개월 정도 해서 연말까지 예. 뭐 일정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큰 기대 안 해요. 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공천제도 개혁, 당원구조 개선 뭐 이런 걸 텐데 예. 공천제도를 개선을 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예. 당원을 고치려면요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추인을 못 받으면 당원 못 고치고 상임전국위원회 열어서 당규를 고쳐야 되는데 예.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부결돼 버리면 당규조차 못 고쳐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떠한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당에 있을 때 이런 혁신이 뭐 비대위 많이 지켜봤는데
이제 혁신할 거 다 나왔어요. 특별히 혁신할 게 없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의지예요, 의지. 예. 공천을 할 때쯤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예. 사람들이 현재 있는 그 당원 당규상의 체계하고 합리적인 공천제도를 얼마나 잘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문제지.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혁신은 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내용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별 의미 없는 단 민주당과 비교를 해서 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졌는데 아직도 당내 계파 싸움, 갈등, 혼란, 예. 혁신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권여당은 혁신하고 있어요. 개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데 네. 방점이 있는 것이지 예. 실질적인 어떤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좀 무리입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날 또 다른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 친윤계죠. 장제원 의원의 미래혁신 포럼이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한 58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일각에선 뭐 이준석 대표의 혁신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간곡히 모셔서 얘기를 들었다. 여기에도 좀 관심이 가고요. 자, 미래혁신 포럼 장제원 의원이 어떤 의도로 뛰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이유라고 보여져요. 네.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를 견제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윤핵관들은 건재하고 있어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열릴지 아니면 내년에 열릴지 모르겠지만 당대표 전당대회가 열리면 네. 우리들 힘으로 당대표를 만들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새 결속 과시?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저는 상당히 장제원 의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정말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은요, 네. 계파 싸움 때문에 망했어요. 2007년도부터요, 친이 친박들이 계속 싸우는 바람에 네. 결국에는 탄핵까지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내 계파 싸움은 당내 세력을 이완시키고요, 지지층을 분열시키고요, 당원들도 서로 원수처럼 만들어요. 아니, 같은 당에서 왜 계파들이 왜 싸웁니까? 네. 적은, 그리고 상대인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경쟁과 싸움을 해야지 당내에서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당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실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장제원 의원이 예. 자, 나는 정말 핵심 실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개파 보임 만드는 것은 당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길을 이번에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교수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실 오늘 포럼을 만든 장제원 의원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선거 때도 뭐 이분을 좀 저격하기도 했고 SNS 상에. 근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인지 삼고초려를 해서 강연자로 모셨다고 하죠. 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어쨌든 한 5개월 만에 이른바 친윤계와 스킨십을 하는 건데 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쓴소리도 했다고요? 도대체 오늘 모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라는 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뭐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독특한 특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하고는 같이 싸울 만한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보고 지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또 일정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할 거고요. 또 뭐 정계 원로로서 뭔가를 좀 조언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상고초려 끝에 와서 좀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속 좁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예. 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와서 뭔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 주는 건 또 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제원 의원도 뭐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이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장 교수님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치는. 네. 적이 사라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선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적처럼 안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은. 연이어 정권 다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소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권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불가피하게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을 때 어떤 구심력을 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역으로 해체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당분간 한 1년 남짓,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정치권이 좀 시끄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준석 리스크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또 오늘 포럼에, 혁신 포럼에 안철수 의원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친안철수계까지 뭔가 결속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뭐 간장 한 사발, 새치가 3개, 이게 누군지 다 대충 미뤄 짐작이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안철수 의원이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할 텐데요. 예. 뭐 그 목이 마르다 그랬나요? 속이 탄다 그랬나요? 속이 타는 모양이다. 네, 예. 간장 한 사발 먹는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니까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당권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년 6월이 원래 임기 끝나는 내년 6월이 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전당대회가 다시 치러져서 당대표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네.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당내 주류색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네. 뭐 친윤계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집권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직도 멀었다. 네. 계속 뭔가 혁신하거나 계속 흔들어가면서 당을 바꿔나가야 된다. 예. 시끄럽게 하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전략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 가니까 거기서 계속 뭔가 삐걱대고 마찰이 생기는 현상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앞서도 한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매우 위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경제 운영 저는 너무 뭐랄까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재벌한테 전부 다 사실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예. 부동산 감세하는 거라든가 사실 국민을 위해서 직접 하고 있는 정책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예. 조만간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기에 이 대표는 뭔가 좀 윤심에 기대 보려 했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오늘 나토 순방길에 이 대표가 또 한 송을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나갔어야죠. 부탁드리죠. 그래도 나갔어야 되고 예. 당대표가 안 나가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해 주기가 어려웠을 예.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